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이 그 대검 차장들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다 제끼고서는 본인이 지금 단독으로 결재해가지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는 걸로 했다고 하거든요.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비열하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최강욱 비서관을 지금 엮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원호 비서관이랑 해서 검찰 인사 단행하는 그 민정 라인 그냥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들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보면요, 이 사람 되게 비열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군가가 판단하거나 자기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옛날 사극에서 보면은 뭐가 뭐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 하나씩 죽잖아. 뭐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거 보면 약간 이 사람 지금 완전 무슨 옛날 사극 스타일이야. 윤석열 보면. 이 안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안철수 빠들이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아마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철수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 진짜 이 쏟아내는 말들이 진짜 너무 자극적이에요. 진보는 망했다. 조국을 지지하는 거에 광기를 봤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조국을 찬성하는 이유가 조국이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조국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가지고 주가 조작 공모한 거 다 맞다라는 거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진짜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으로 진중권하고 같이 좀 벌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근데 진짜 열받은 게 뭐냐면 조국이 잘생겨서 만약에 조국이 최순실처럼 생겼다면 사람들이 조국을 지지했을까? 이따위로 말을 해요. 이게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 참여연대 출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말했던 해리 해리스가 왜 한국 사람들은 내 코수염을 가지고 비하하지?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내가 일본계라고 날 차별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 그리고 그걸 똑같이 CNN이 받아가지고 한국인들이 왜 미국인인 체리 헬스를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유하고 왜 코수염 가지고 외모 비하를 하는 거야? 동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부분이 괜찮은 사람은 많아요. 부분이 괜찮은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뭐 학벌이 괜찮든 외모가 괜찮든 뭐 말을 잘하든. 네. 하지만 전체가 괜찮은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 사람은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오래 봐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분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겉이 화려하고 스펙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때는 그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오래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사실 뭐 한겨레 뭐 김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태 열심히 조사했더니 검찰이 기소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김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검찰 욕을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수사한 걸 검찰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해줬으니까. 김경률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 열심히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검찰이 그거 받아가지고 수사해줬잖아요. 네, 손석희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맙겠어. 국정농단도 다 받아서 수사해줘. 미투도 싹 다 받아서 수사해줘. 네, 고마움이 있겠지.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나 선호가 있겠지. 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게 전부일 뿐이잖아. 전체의 어떤 숲속에서 본인은 나무를 경험한 거고 전체의 숲속에서 이 검찰이 가지고 가는 이 어떤 메커니즘이, 그리고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 수사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지 왜 듣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삼성바이오를 밝혀낸 사람이니까 똑똑하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전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의 그림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인 그냥 평범한 장사미사가 훨씬 더 이 상황을 그냥 본능적으로 잘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싸워야 되고 맞서야 되니까는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조중동이나 저런 적폐들하고 손잡고서는 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해퍼요. 이 나라 입진부들 보면. 의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해퍼. 네, 어제 정경심 교수 1차 공판이 기소된 지 90일 만에 열렸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의 보석 허가가 보류가 됐네요.
그 언론과 검찰과 이 시민단체가 막 고발하고 이 판사를 오죽게 괴롭혔냐고. 그러니까 뭐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쓰려고 하니까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정경심 교수를 거의 무죄 만들어 주려고 재판부가 작정했다라는 여론이 흘러갈 것 같으니까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판사가 한 발 물러났던 것 같아요. 물러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검찰이 딱 걸린 게 있어. 네, 검찰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코링 그 피의가 그 정경심 교수 거고,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돈을 투자한 거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이건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라니까. 근데 검찰이 어저께 뜩 내밀었는데 증거를 내밀었는데 그 증거에 사모님 이자 지급 이라고 써 있었어. 네,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저기 재판장에 사모님 이자 지급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죠. 그리고 어저께 이중 기소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표초장 위조한 것 자체가 동일한 범죄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위조니까 날인이든 스캔이든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그 재판장이 그 부장판사가 그 얘기하죠. 날인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도장을 찍는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 재판부는 국어사전에 나온 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네, 진짜 검찰이 이제 한 방 먹었죠. 네, 그리고 일단 너무 불쌍한 상황이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 김경록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컴퓨터 좀 갖고 오라고. 왜냐, 10년, 15년 전 거를 다 싹 뒤지니까 이거를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면 자기도 그 컴퓨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싹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정경심 교수가 제발 그거 좀 돌려달라. 그래야 나도 방어권을 가질 거 아니냐. 내가 10년, 15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리고서는 이제 재판,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너무나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고,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발 좀 검찰, 이거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출된 증거나 영장 사본이랑 증거 목록 보고서는 이제 그 판사님이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획을 그을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은. 네. 네, 오늘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데요. 좀 허무해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알아야 되지? 예, 별로 내가 평생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혼자 반성할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가 가끔 쓸데없는데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유시민의 알리를 보면서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수진 변호사가 그 얘기예요. 분명히 대통령이 진짜 조국을 제발 놔줘라. 근데 왜 검찰은 조국을 못 놓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유시민 작가가 그걸 딱 들으면서 너무 사랑하나 봐 이러면서 씩 웃어요. 그러면서 김남국 변호사랑 조수진 변호사한테 어떻게 보세요? 라고 웃으면서 딱 떠보거든요. 마치 그 표정이 마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마음이 딱 통했다라는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거의 그 병적인 집착에 가까운 거죠. 거의 미절이. 막 동부지검 그 지검장을 건너뛰고 막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수사 담당 검사한테 야, 너 왜 조국 기소 안 해? 빨리 기소해. 이 정도면 거의 미절이라고 봐야죠. 네. 많은 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뭐야? 도대체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윤석열은 무슨 마음으로 저랬을까? 왜 대통령이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사권을 다 주고 윤석열 총장 된 다음에 한 70명이 그 옷을 벗었어요. 초고속 승진을 시켜줬어. 정말 100%의 신뢰를 보냈어요.
근데 딱 앉혀놓자마자 이제 이 정부를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조국, 그래, 건드릴 수 있어. 근데 이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예, 제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쯤에 되게 두 가지 이상한 느낌이 있었었는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는, 그 윤석열과 청와대에 들어간 날, 사실 할 얘기가 많았지만,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청문회 날이에요. 윤석열의 검찰총장 청문회 날. 분명히 그 집안에 대해서나 그쪽 처가에 대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이제 그 의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한당이 벼르고 벼른다고 했는데 자한당이 청문회만 나면은 얘네가 힘을 못 쓰잖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워낙 커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제가 그날 되게 이상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의 대답이 다 두리뭉실하면서 거의 대답을 안 하고 맹한 표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스스로 멘붕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전에 당연히 민정수석실로부터 본인에 대한 그 한간의 자료, 의혹에 대해서 다 받았겠죠. 제 생각엔 그걸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 검증하고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멘붕이 왔을 거라고 봐요. 내가 뭔가 그때 몰랐고 속았고 보려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고 음해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뭔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자료들을 찾았을 때 제가 볼 때 이 사람한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청문회 때 제대로 뭔가를 대응을 못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벼럭처럼 화를 내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은 조국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국은 본인의 일을 한 건데 어쩌다 보니 이 윤석열이 단 한 번도 혹은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늘 평생 타인을 취조하고 조사했지만 누구로부터 취조당해보지 않은 자기의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혹은 본인이 미처 깨닫지도 믿지도 몰랐던 그 사실을 접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미 다른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옥으로 만든, 더 이상 자기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의 이제 완전히 신뢰의 상실. 그리고 이 사람 삶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조치는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는 이 드래그미 to the hell를 한 저 조국을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조국과 조국의 가정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보복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지옥 인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윤대진이든 한동훈이든 그 사모펀드나 뭐 이런 그 조국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윤석열한테 넘겨서 윤석열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라든가, 뭐 윤대진의 보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그 조국이나 조국 가족을 거의 해체하고 분해하기 위해서 보여준 진짜 이 엄청난 집착을 전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윤석열 자신과 윤석열의 가족이다. 그게 키다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